안녕하십니까. 민족문제연구소 이준식입니다. 오늘 식강은 불굴의 저항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부제에 붙어 있는 것처럼 주로 그 한국 독립운동이 얼마나 많은 피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한국 독립운동은 세계사적으로 와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1910년 그 나라의 주권을 일제에게 빼앗기기 전부터, 그러니까 19세기 말, 더 정확하게 하면은 대체로 이제 1904년 러일 전쟁을 전후로 해서 일제 강점이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일제 강점을 전후로 한 시기부터 시작해서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될 때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제로부터의 독립 해방을 추구하는 우리 민족의 움직임이 끊임없이 이어졌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세계사적으로 봐서도 굉장히 중요한, 다른 나라에서는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특징입니다. 물론 국내에서도 독립운동이 일어났고요. 미주, 만주, 중국 관내, 러시아 영토, 심지어는 유럽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독립운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총을 들고 직접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외교운동을 벌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민족의 실력을 쌓기 위해서 학교를 세워서 후대를 가르치는 활동을 벌였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노동자로서, 농민으로서, 또는 뭐 백정으로서 노동자, 농민, 백정의 그 처지를 향상시키는 것이 곧 나라의 독립을 이루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민족운동에 헌신을 했고요. 여성은 또 여성으로서, 학생은 학생으로서, 청년은 청년으로서, 또 심지어는 소년은 소년으로서 각자 자기의 처지에 맞춰서 독립운동을 전개했다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이제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운동은 역시 무장투쟁, 독립전쟁이고, 그 다음에 의월투쟁이고, 그 다음에 임시정부를 세워서 그 나라의 주권을 되찾으려고 한, 민족의 그 해방을 이루려고 한 그런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운동은 사실은 19세기 말부터 시작이 됐지만, 역시 독립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은 1919년 3.1운동. 저는 뭐 3.1운동이 아니라 3.1혁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3.1운동입니다. 1919년 3.1운동을 처음 기획한 33명의 민족 지도자들이 선언서라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선언서입니다. 근데 흔히 이제 기미 독립선언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또는 3.1 독립선언서라고 알려져 있는데, 민족 대표 33명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5등은 자해 조선의 독립국가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라는 이 선언서의 내용은 뭐 대한민국 국민으로 역사교육을 그래도 받은 사람들은 대충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선언서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단순히 우리나라의 독립을 이루겠다는 것을 선언하는 데서 더 나가서 우리나라의 독립이 세계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밝힌 데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독립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독립을 함으로써 인류 평등,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독립을 한다는 것이 단순히 나라의 주권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독립을 통해서 세계의 모든 인류가 평등해지고 세계의 모든 나라가 평등해지는 그런 이상을 우리는 갖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독립선언, 이 1919년에 선언서가 발표되기 이전에 독립운동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선언서가 그 이전에 몇 차례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1917년에는 주로 중국과 만주에서 활동하던 애국지사들이 대동단결 선언이라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우리 민족이 다 단결하자는 것을 선언하는 건데, 이 제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이제 제국의 시대는 갔고 민국의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이 대동단결 선언을 통해서 선언을 합니다. 1917년 순종황제가 일본 제국에게 주권을 넘김으로 해서 더 이상 대한제국은
국가로서의 자격을 갖지 못한 것이다. 그 순간 순종 황제가 일본 황제에게 대한제국의 주권을 넘긴 그날로 제국의 주권은 끝났고 그 다음에 민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이 대한제국으로부터 주권을 상속받았다는 표현을 합니다. 이 독립운동가들이 새로운 나라, 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선언했다는 점에서 1917년 대동단결선언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무호독립선언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무호년은 정확히 1918년인데 그 무호년 1918년 음력 12월에 발표됐기 때문에 흔히 무호독립선언서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1919년에 발표된 독립선언서입니다. 이 무호독립선언서에서도 역시 민주공화제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 1919년에 발표된 3.1운동 당시에 민족대표 33인의 이름으로 발표된 이 선언서에는 민주공화제라는 표현이 들어있지 않지만 이 긴 선언문에 보면은 제국 얘기는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독립을 해서 대한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로 나갈 것이라는 점을 이 선언서를 통해서 밝힌 겁니다. 이 선언서 외에도 3.1운동 당시에 여러 선언서가 여기저기서 발표되는데 그 많은 선언서 가운데 제국으로의 회귀를 주장한 선언서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제 새로운 나라, 우리가 독립되면은 새로운 나라, 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선언했다는 점에서 이 3.1운동은 단순히 민족운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민주공화제를 지향하는 민주주의 혁명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 얘기 앞서서 이 3.1운동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제로부터 희생을 당했는지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네요.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입수한 희귀 자료인데요. 대정 8년은 1919년입니다. 대정 8년 보안법 사건이라는 자료입니다. 대정 8년 보안법 사건 그리고 석천 검사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시카와라는 검사인데 이시카와는 당시 함흥 지검에 근무하던 검사였습니다. 원래는 그 메이지 법률 전문학교라 그래서 지금 현재 일본 메이지 대학의 전신이죠. 메이지 법률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통감부의 판사로 임용이 됐다가 이제 1919년 강제병합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통감부가 조선총독부로 바뀔 때 바로 조선총독부 판사가 됐는데 이 조선총독부 판사로도 1910년대 그리고 1910년 이전에 의병운동에 대한 판결을 많이 한 요즘 그 이후의 편을 빌리면 일종의 사상검사 역할을 한 그런 검사인데 이 함경도에서 일어난 함경남도에서 일어난 3.1운동 관련자들을 많이 구속을 해서 기소한 그런 판사입니다. 그래서 이 이시카와가 자신의 이름을 붙여서 만든 자료집이 이 대정 8년 보안법 사건이라는 자료입니다. 굉장히 많은 이름이 여기 등장하는데요. 한 명의 이름을 좀 강조를 하겠습니다. 김교신이라는 인물입니다. 김교신은 함흥 출신으로 함흥 농업학교를 졸업했고 3.1운동이 일어났을 때는 이제 20살이 나이인데 이 함흥에서 일어난 3.1운동 만세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에 체포돼 가지고 기소가 됐고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 김교신이라는 인물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김교신이 이후에 일본 유학을 갑니다. 일본에 유학을 가서 동경고등 사범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범학교를 졸업했으니까 교사 자격증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귀국한 다음에 양정고등보통학교 지금의 양정고등학교의 전신이죠. 양정고보에서 오랫동안 교사 생활을 했는데 특히 이 일본에 있을 때 김교신은 우찌무라 간조라는 일본의 무교회주의자로부터 굉장히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김교신은 기독교를 믿는 것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는 중요한 길이라고 믿었는데 동시에 그냥 기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되 교회는 믿지 않는 그런 독특한 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무교회주의를 주장한 사람인데 1942년에
다시 일제경찰에 체포가 됩니다. 성서조선 사건이라는 것으로 체포가 됩니다. 김교신이 사비를 들어서 성서조선이라는 잡지를 발간하고 있었는데 1942년에 성서조선의 권두원으로 조와라는 글을 씁니다. 와는 개구리를 말합니다. 조는 조문할 때 조자입니다. 그러니까 개구리를 조문한다는 제목인데 내용은 뭐냐면은 개구리가 추운 겨울을 잘 버티고 봄이 되면은 다시 활동을 시작하듯이 우리 민족도 지금 혹한기를 겪고 있지만 우리 민족도 추운 겨울을 겪고 있지만 따뜻한 봄이 오면 다시 활기를 되찾을 것이다. 말하자면은 독립을 넌지시 암시하는 그런 글을 썼다 그래가지고 일제경찰에 체포돼서 옥고를 치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교신이 이 중요한 것은 김교신이 일제경찰에 체포돼가지고 취조를 받는 과정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일제가 그 조선 민중에게 그 황국신민서사를 강요하고 있었는데 취조받는 과정에서 황국신민서사는 망국신민서사다. 황국신민서사를 모독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일본이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일본의 국력으로 봐서는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다. 일본은 반드시 진다. 따라서 우리 민족은 반드시 독립할 것이다. 이런 뭐 소신에 차는 발언을 했다 그럽니다. 어쨌거나 이 김교신이라는 이름을 강조한 이유는 1919년 3월 1일 이후에 3.1운동에 직접 참여했거나 3.1운동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많은 젊은이들이 이후에 독립운동에 투신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학계에서는 그걸 흔히 3.1운동의 아이들이라고 그러는데요. 3.1운동을 통해서 배출된 젊은 세대가 이후 독립운동을 이끌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3.1운동이 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박학균이라는 인물도 1920년대 학생운동, 청년운동에서 맹활약을 합니다. 이런 인물들이 3.1운동을 통해서 배출이 됐다는 겁니다. 단지 이제 이 자료에 나온 인물만 봐서 그런 건데 3.1운동 전체를 놓고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3.1운동을 통해서 새로운 의식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후에 독립운동에 헌신을 하게 됩니다. 3.1운동의 한 과정으로 또는 3.1운동의 결과물로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범을 하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관여한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그 이전에 중국으로 망명한 애국지사들이고 또 일부는 3.1운동에 관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이미 일찍 망명한 나이 든 사람들과 나이가 좀 많은 사람들과 3.1운동에 직접 뛰어들었던 젊은 사람들이 결합을 해서 만든 게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